편안한 밤 되고 계십니까? 긴급 출동 24시 이형걸입니다. 이렇게 편안해만 보이는 밤 시간. 하지만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살인, 강도, 그리고 성폭력 같은 5대 범죄가 1분마다 한 건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재난과 사고 발생률까지 합치면 우리 사회 결코 안전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24시간 출동하는 이들이 있기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우리 국민들의 바람은 결코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회안전망의 최전방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숨은 영웅들의 진솔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긴급출동 24시. 오늘 그 첫 시간, 대한민국 산을 뒤덮은 불길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영웅이 가장 먼저 출동합니다. 봄과 함께 찾아온 산불. 전국은 지금 산불 비상사태. 지난대가 올라가거든요. 병력 아수라장이죠. 야, 우리 대원은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많은 요즘 1분 1초를 다투며 불과 맞서는 사람들이 있다.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목숨 걸고 화마와 싸우는 이들. 국민 안전 지킴이 키퍼스가 간다. 무서운 기세로 솟아오르는 거대한 불길. 도시 전체를 삼킬 듯한 자욱한 연기. 영화 속의 한 장면이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상황. 중학생의 철없는 불장난이 낳은 화마는 잘 자란 나무를 잡아먹으며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산불은 곧 민가를 덮치기 시작. 불이 워낙 커 포항의 소방 인력으로는 부족한 상황. 인근 도시인 대구에선 소방차를, 양산에선 헬기를 보냈다. 네, 가겠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출동. 헬기는 신속하게 이륙 준비를 마쳤다. 하늘길을 통해 불타고 있는 산 위에 도착. 산꼭대기 사면에 내려오는 부분 뒤에 가지고 저쪽에 예예 봤어 여러 치 봤어. 헬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불머리를 잡는 것. 불머리는 화력이 가장 센 불길로 빨리 잡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일반 화재와 달리 산불은 소방차와 소방대원의 접근에 한계가 있다. 이럴 때 하늘길을 통해 어디든 갈 수 있는 헬기는 산불 잡는 저승사자로 막중한 임무를 띠고 현장에 투입. 한 번에 3,000리터의 물을 퍼부으며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다. 한편 헬기 투입이 어려운 곳에는 산불 특수 진화대가 출동. 이들은 주로 급경사나 암석지대가 있는 험준한 산악 지형에 투입된다. 들어가, 천천히 들어가. 산불의 초기 온도는 보통 600도 이상. 하지만 이들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늘과 땅에서 모두 노력했지만 밤이 되자 불은 거세진 바람을 타고 더욱 활개를 치기 시작. 주민들은 생활터전과 집을 잃었지만 잦아들 줄 모르는 불길을 잡느라 마음 놓고 슬퍼할 겨를도 없다. 집 57채와 자동차 8대 등을 집어삼키며 54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포항산불.
또한 한 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뭐 연기하고 빨간 불빛이 저 산쪽 안쪽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불과 저기서 불났다고 봤을 때 한 30분도 안 되죠. 순식간에 이쪽 타고 저 앞마을 타기도 전에 저 불씨가 이쪽으로 나가요. 아니 지금 아수라장이죠. 애들 빛이 나고 뒷집에 난리 나고 뭐. 건조해진 날씨에 강풍까지 겹친 최악의 상황. 게다가 밤에는 헬기가 뜨지 못해 공중 진화는 불가능. 어둠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돼서 비행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휴대용 진화 장비인 등짐 펌프를 챙기는 산불 특수 진화대. 20kg이 넘는 장비를 메고 또 한 번 불과 맞선다. 어느새 큰 불은 잦아들고 잔불을 정리하는 일만 남았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헬기 출동. 건조한 날씨 때문에 잔불을 확실히 없애지 않으면 또다시 큰 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작은 불씨도 남기지 않기 위해 그야말로 꺼진 불도 다시 본다. 산불 발생 16시간 만에 진압 완료. 화마가 휩쓰고 간 자리는 참담한데 116명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다. 현재 이재민들은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불덩어리가 줄무늬 같은 불덩어리가 앞산으로 막 날아가고 내 뒤에 떨어지고 옆에 떨어지고 막 사정없이 떨어지는데 살던 데는 쟤도 한 발 없습니다 지금. 예, 완전히 전소돼 버리고 뭐 조금 더 숟가락 모델이라도 하나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워낙 불이 시해가지고 숟가락도 다 녹아버리고 유리도 다 녹아버리고. 평생 일궈온 집과 살림을 모두 잃은 부부. 하루하루 막막하기만 하다. 산불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은 지은 지 오래된 집이 모여있는 지역.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살아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놀래가지고 아직 정신이 없고요. 자꾸 이렇게 가슴이 막 동동 걷고요. 막 저어서 올라오지도 못하는데 툭툭툭툭 그래서 악몽 같았던 어제의 기억이 떠오른다는 할머니. 산불은 많은들의 마음까지 새카맣게 태웠다.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산불이 오후 늦게 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신고 접수하고 출동을 한 다음에 일몰 시간이 거의 가까워져서 현지 상황은 산불이 확산되고 또 민가 또 아파트까지 불이 붙어서 이제 피해가 확산되는 걸 보고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3월과 4월. 올해만 벌써 축구장 640개를 합친 크기의 산림이 불에 탔다. 피해가 가장 큰 곳은 포항. 하지만 포항 못지않은 대형 산불이 난 곳은 또 있다. 지난 3월 9일 울산 울주군 지역. 밤 9시경에 일어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급속도로 번졌고 주민 1,900여 명이 대피했다. 한편 같은 시각 산림청에서는 비상근무팀이 발빠르게 산불 진화 계획을 세우고 특수진화대에 출동 명령을 내린다. 그럼 야간 진화가 안 되니까 지상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내일 아침 일출과 동시에 헬기 진화가 될 수 있도록 헬기 배치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하고 그렇게 하죠. 순식간에 산등성이를 따라 빠른 속도로 번지기 시작한 불. 산불 특수 진화대가 올라가거든요. 병력 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직원들 다 올라오고. 예. 대형 산불 전담반인 특수진화대. 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끌 수 있는 기계화 시스템을 갖췄다. 소리만 들어도 강한 위력이 느껴지는 바람. 불은 바람을 타고 이산저산으로 마구 번졌다. 특수진화대가 투입된 후 조금 잦아든 불길. 줄. 자, 줄 당기고. 하지만 쉽사리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화재 진압 3시간째. 불길은 여전히 그 힘을 잃지 않고 물러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야, 우리 대원다 일로
성난 불길은 살림을 태우고 마을까지 내려왔다. 결국 집은 물론 비닐하우스와 축사까지 모두 앗아갔다. 동이 트자마자 출동한 헬기. 지난밤은 강한 바람 때문에 속수무책이었지만 헬기가 뜨면 상황이 달라진다. 출동한 헬기는 모두 26대. 넓은 지역을 빠르게 진화하기 시작하는데 짧은 시간에 수십 톤의 물을 뿌린다. 물은 인근 저수지나 호수에서 조달하고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약품을 더해 쓰기도 한다. 헬기가 뜨자 큰 불이 잡히고 불이 난 지 19시간 만에 진화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밤새 많은 이들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화마는 3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물러갔다. 최근에 난 산불 중에서는 그래도 경사도가 좀 심해가지고 조금 산불 지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 없이 진화된 산불. 하지만 집과 축사가 타버려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야 할지 암담하다. 얼마나 놀랐는지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말도 못한다. 얼마나 뛰고만 밤새 애들로 떠놀란 새나 벌벌 떨고. 아이들이 있는 양육원에서는 대형 사고가 날 뻔했다. LPG로 난방을 하고 있는데 이 LPG가 터질까 싶어서 너무 겁이 났습니다. 다행히 이제 LPG도 무사하고 이 건물 자체도 무사해서 너무 다행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대형 산불이 연이어 일어나자 관계기관들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저희는 2월 달부터 일출 시간부터 06시 한 반부터 18시 30분까지 한 3개월간 매일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반 가량을 일단은 집에를 못 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집에를 가지 못하고 애기들도 많이 보고 싶고 그런 상황이고. 산림항공관리소는 출동이 없을 때에도 쉴 틈이 나질 않는다. 지금은 이제 어디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산불 궤도 비행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 방송을 하며 상공을 도는 헬기. 요즘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논과 밭에 폐기물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등산객들의 부주의도 산불의 주 원인 중 하나다. 산림청 상황실 역시 1년 중 요즘이 가장 바쁘다. 상황은 어때요? 자, 금산 산불 있어요? 휴대전화로 실시간 전송되는 산불 현장 상황. 공중진화대원들이 헬기 타고 출동하면은 현장 도착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상황 담당자들한테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실에서도 산불 현장의 상황을 갖다 파악하고 헬기를 추가적으로 보내야 될지 아니면은 지상의 인력들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날이 포근해질수록 늘어나는 산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일몰 전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밤낮 없는 산불과의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된다. 산불 출동하겠습니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자연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산림청 산불 진화대. 작은 불씨도 놓치지 않는다. 크고 작은 산불부터 특수지역 화재까지. 하늘 그리고 땅에서 산불과 맞서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불길 속에 감춰진 범죄의 흔적. 연간 화재 건수 4만여 건. 그 속엔 때때로 살인, 강도, 사기 등 강력 사건이 감춰져 있다. 하지만 불은 알고 있다. 누군가 숨기려고 했던 단서와 은폐하고 싶어 한 증거들.
모든 것이 다 타버렸다고 생각하는 화재 현장에서도 단 하나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주인공. 자타공인 최고로 꼽히는 화재 감식 전문가 서문수철 경사다. 그가 잿더미 속에서 찾아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이른 아침 경찰차 한 대가 급하게 어딘가로 향한다.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경기지방경찰청 화재 감식 담당 서문수철 경사도 현장에 도착했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 해마다 담당하는 화재 건수는 670여 건. 그중 절반이 서문 경사의 손을 거친다. 그러다 보니 하루 두세 건의 화재 현장을 감식해야 하는 날도 적지 않다. 굴삭기 이용해가지고 다 그 해쳐버린 겁니다. 최초 목격자는 누구였어요? 사장. 사장이 봤을 때 어떻게 불이 났던가요? 예. 이제 사필이 몰릴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철저하게 뭐 좌측이다 우측이다 이렇게 할 거 없이 시뻘겋게 벌써 한참 진행됐었다는 얘기네. 목격자 탐문을 마치고 서문 경사는 곧바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예. 혹시 CCTV 같은 거 따로 있나요? 그런 건 없고요? 잠시만, 뒤로. 다른 거요. 앞에 지금 그러면 이게 막으로 막아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위험한 화재 감식 현장.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진다. 이상 없어요. 이상 없어요. 이상 없어요. 사실은 그 이제 주택이나 공장이나 가장 힘든 것은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방화 의심, 살인 방화의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둬서 현장 감식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죠.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 타살과 자살을 판가름할 증거를 찾는 것이 화재 감식반의 일이다. 칠흑 같은 밤, 인적 없는 공터, 불길에 휩싸인 차량 한 대. 그 안에서 사람이 발견된다. 그날 밤 그곳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고 다음 날 서문 경사가 현장에 화재 감식에 들어갔다. 어때? 뭐 보다시피 다 탔지 뭐. 사람은 죽었는데 다른 사람이 불을 낸 건지 자기가 불을 낸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어때? 수고 좀 해. 자. 불에 탄 차량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서문경사. 내부를 보자 그의 머릿속에서 사고 당시의 상황들이 하나하나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어느 현장은 치료가 소멸실 드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소방서에서 2차 진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경찰관들이 2차로 진입을 한 다음에 저희가 청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저희들이 3차로 진입을 하는데 화재 속의 증거물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그 때문에 작은 증거물 확보도 중요하다. 완전히 타버린 자동차에선 단서 하나 찾기도 쉽지 않다. 손이 닿는 것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래서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 그것이 화재 감식반의 숙제다. 차량 화재에서도 발화부와 발화원이 중요합니다. 차량 화재는 무엇로 착화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때 차량 화재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시트 옆에서 중요한 증거물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거네. 타살이냐 혹은 자살이냐를 짚어줄 결정적인 증거. 화재 감식반이 찾아낸 증거물들은 많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오직 하나, 라이터의 부싯돌 부분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추정된 놀라운 진실. 알고 보니 사건은 타살로 위장된 자살이었던 것. 차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낸 가해자, 그리고 차 안에서 숨진 피해자도 사실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타살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남자. 불로 모든 걸 은폐하려고 했지만 불은 끝내 증거를 남겼다. 불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화재 패턴을 따라가면 발화 원인을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불길이 남기고 간 흔적, 이른바 화재 패턴은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게 해준다. 증거 확보를 위한 체증사진 촬영이 끝나고 나면 집안에선 본격적으로 화재 원인 찾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파마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깨진 가재도구와 잿더미뿐. 집안 식구들도 한숨만 가득하다. 이런 경우에도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화재 패턴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아버님 담배 피시나요? 네. 담배 피세요? 네. 초 같은 걸 자주 켜놓으세요? 초가 안 켜요. 초가 안 켜세요? 부부가 그 안방에서 잠을 주무시다가 그 화재를 인지하고 나서 이제 밖에 나와서 보니까 그 거실 부분 쪽에 연기가 가득 차서 대피를 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현장 발굴을 해보니까 지금 원래 여기 쇼파가 놓여있고 여기가 탁자가 있던 부분인데 쇼파 부분하고 탁자 부분 쪽이 상당히 많이 탔고 하단부에서부터 탔다고 확인 드는 게 그 탁자를 뒤에 엎어서 보면 하단부에서 탄 게 많이 표가 납니다. 상단부 쪽은 전혀 연소되지 않았고 하단부가 탔기 때문에 하단부에서부터 연소가 진행된 게 정확히 일단 확인이 됐고요. 일단은 그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았고 거실만 좀 심하게 탔을 뿐이지 그 위는 그렇게 많이 타지 않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었으니까 일단은 다행인 그런 화재입니다. 우리 말하는 진실을 듣기 위해선 화재를 제대로 감식해내는 감각이 필요하다. 하지만 화재 감식 과정이 감각만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다. 철저한 조사와 연구는 필수. 또한 누구 하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고 작은 증거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몇 년 전 화재로 부부가 사망한 사건에서 서문 경사는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건의 핵심을 간파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화재 현장. 남편은 사고 직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아내는 사건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들었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니까요. 둘이 싸우는 소리를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들었어요. 불이 났는데도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죽으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사건 현장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여자. 그리고 이를 유심히 바라본 서문 경사. 그런데 뭐 좀 알아냈어? 안 그래도 지금 보고 있어. 내가 보기엔 동반 자살 같은데. 동반 자살? 부부가 이렇게 죽어 있는 것도 그렇고 현관문은 잠겨 있고 외부 침입 흔적은 없고.
그래도 그게 그렇게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닐 텐데. 그렇지. 근데 이웃 주민들이 증언을 해주더라고. 안에서 불은 났는데 나올 생각은 안 한다. 이상하지? 근데 이상해. 이 자세 말이야. 현장에 처음에 갔을 때 그 침대에 누워 있는 그 변사자 모습이 일반 그 화재 변사하고는 약간 다른 상태였습니다. 불에 의해서 그 탄화가 되면 근육이 수축이 되거든요. 그런 형태에 의해서 약간 움츠려드는, 약간 이렇게 움츠려들죠. 이렇게 움츠려드는 그런 형태에서 이제 투사형 자세라는 게 나오는 그런 걸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에 있는 변사자는 약간 투사형보다는 완전히 일자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화재사보다는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많다고 일단은 추정을 했고. 시신을 둘러싼 의혹은 또 있었다. 이봐, 면봉 좀 가져와봐.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의혹에 답을 얻기 위해 서문 경사는 시신의 목과 코 안쪽을 면봉으로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저 의혹이라고만 여겼던 그의 생각은 점차 확신으로 뒤바뀌게 됐다. 이거 자살 아니다. 자살이 아니면 설마 살해된 거지. 어떻게 면봉 하나로 자살과 타살을 한가름한 것일까? 사망의 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변사자 유치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숨을 쉬게 되면 그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 계속 숨을 쉬고 있으면 뇌가 숨을 쉬는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뇌가 검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람이 숨을 쉬지 않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뇌가 아무래도 코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녀의 죽음은 남편과의 싸움에서 시작됐다. 왜? 뭐한지? 부부 동반 모임이 있던 날, 두 사람은 크게 말다툼을 했다. 잘 나가더라. 당신만 이게 뭐냐고. 뭐야? 정말 이게 뭘 잘해? 이게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 뭘 잘못해? 야, 다 잘못했지? 어? 사차 쓴 것도 그렇고. 사채? 그거 당신이 돈만 잘 벌어왔어 봐. 어? 내가 사채를 왜 썼겠어? 뭐야, 이 못한다네. 아유, 가지가지 하는구나 아주 이제. 일어나. 내가 아주 그냥 동네 창피해가지고. 남편에게 폭행당한 아내는 심한 상처를 입게 된다. 그리고 다음 날. 아니 이 옆에 뭐 아직까지 이렇게 자빠져 자고 있어? 이봐, 일어나. 아, 일어나라니까.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은 아내를 방치한 남편 때문에 그녀는 사망에 이르렀다. 아내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남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 바로 불을 지르고 아내를 따라서 함께 죽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결국 남편은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담뱃불로 집안에 불을 내고 말았다. 남편과 함께 죽은 줄 알았던 아내는 결국 살해당한 것이다. 자칫 부부 동반 자살로 처리될 수 있었던 사건. 하지만 역시 불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사건 당시 남편이 불을 지르는 데 썼던 담배꽁초까지 발견되면서 아내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완전히 풀리게 됐다. 서문 경사의 관찰력과 판단력이 적중한 셈이다. 이번 사건은 감식과 수사 사항으로 보아 남편이 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칫 살인 방화 사건이 자살 사건으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남편, 부인 모두 사망하여 공소권 없는 사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화염 속에 지워진 사건. 하지만 반드시 증거는 남는다. 불씨를 따라 진실을 추적하는 화재 감식 전문가 서문수철 경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그는 화재 현장을 누비고 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불에 의한 화재는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범죄에 대해서는 꼭 검거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오늘도 화재 현장에서 열심히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자리, 유독가스와 불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화재 현장에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진실을 찾고 있는 서문수철 경사. 오늘도 그의 예리한 눈과 손끝은 대답 없는 화재 사건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행복만큼은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서문수철 경사와 같은 숨은 영웅들. 그들의 굳은 의지가 오늘 밤 우리를 편안히 잠들 수 있게 합니다. 남보다 벌써 앞서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했어. 이번 그 이청호 경사 그 사건도 저희가 밑에 대원들보다 저희가 솔선수범 앞에 나서는 바람에